SK바이오팜이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200%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종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SK바이오팜이 상한가 두 번째 날까지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오늘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굉장히 소량으로 뭐 한 주, 두 주, 다섯 주, 여섯 주 체결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래량 자체는 하루 7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SK바이오팜의 유통 물량, 그러니까 전체 상장 물량이 아닌 전체 상장 주식 수의 약 20% 정도인 유통 물량의 이제 나머지 80%는 대주주와 우리사주, 지금 자사주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약 80%이기 때문에 현재 20% 정도가 유통 물량이고요. 이 유통 물량이 약 한 1,5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제 70만 주, 오늘 7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을 했으니 합하면은 대략 한 150만 주 대충 계산하면은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의 10%, 그러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20%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어제 한 1% 정도 물량이 나온 거고요. 오늘도 한 1% 정도 물량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오늘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한 명, 오늘도 한 명. 그럼 대략 지금 한 98명 정도의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안 팔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SK바이오팜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니까 예고 드렸던 것처럼 SK나 기타 SK 우선주 같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지금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자금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 바이오팜을 보시면서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 두 번 가면은 너무 비싸. 이틀 안에 2배 올라갔는데 이틀 안에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하고 피하셨을 만한 분들이 지금은 이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열광을 할까? 지금 더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다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항상 큰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정부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이 종목의 상장을 그러니까 흥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많이 좀 띄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이슈들 많이 뽑아주는 것이죠.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 정부에서 오늘은 우리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정부가 신약과 재생의료 개발에 2.8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연 매출 1조 원이 나오는 신약을 만든다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이오 제약 업종이 대형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만큼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수많은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기왕 살 거 제일 좋은 걸 사자.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으로 오늘 자금이 오늘도 쏠린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개인이 더 많이 샀고 기관들은 얼마 사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은 많이 좀 팔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것처럼 주변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고 뭔가 지금 이걸 따라가야 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메인 흐름인 것 같고 주도 업종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주문 내놓으시면 체결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 분위기는 며칠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바이오팜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식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는 옛날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계속 날아가 버려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막 30만원, 40만원 가버리는 건가? 어떤 사람은 50만원, 100만원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못 사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설명드릴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비교를 하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초기에
첫 달에 상장 초기에 잠깐 시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2016년도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좀 약간 요란했었어요. 상한가 급등 나오고 그 다음부터도 급등을 했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줄줄줄 내려가 버렸죠. 그렇게 이제 빠졌던 구간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를 초기에 잡은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12만 원을 사가지고 80만 원이 됐으니 부자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 이 바닥에서 편입해서 여기 끝까지 가져온 사람은 정말 1%도 안 될 정도로 저는 한 0.0000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상장 폐지 위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분식회계의 의혹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건 좀 뒤의 일이지만 상장 초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 삼성 바이오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당시 바이오의 분위기와 지금 바이오의 위상은 천지 차이다. 지금 바이오주의 위상은 정말 최상다. 코로나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 삼성 바이오가 상장했을 때의 바이오는 굉장히 모험. 반도체에 비하면은 어떤 실체가 없는 허상에 투자하는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삼성 바이오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삼성 바이오를 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심지어 목표가 제시를 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을 꼬드기고 있죠. 저는 근데 삼성 바이오가 그토록 좋았던 기업이 그렇게 시세를 내다가도 중간에 위기도 한번 겪었고 중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것처럼 여기에서 요만큼을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 빠지는 구간을 노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K 바이오팜도 급등해서 3배, 4배 가더라도 나중에 조정받는 구간을 노리시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좋은 회사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바이오팜을 굳이 지금 이 정말 피 터지는 가운데 사가지고 초기에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한 3, 4배 수익이 났지만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4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과연 1년 이상 이 고생하는 구간을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종목들도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동을 항상 보이면서 올라가게 돼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삼성 바이오가 상장하고 나서 2016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에 그 수급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18년도 이제 16년도 11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자 11에서 12월까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의 누적 수량을 보면은 처음 한 달 동안은 개인들이 열심히 샀어요. 외국인도 엄청 샀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달로 가보니까 2016년도 11월 달부터 2017년도 1월 달까지 약 2달 동안 누적 순매수량을 계산을 해보니 개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왜냐면 상장 초기에 그렇게 좋다고 샀던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매도량이 더 커졌어요. 다 팔고 있는 거죠. 안 가니까. 그리고 3월이 되니까 좀씩 사기 시작하고 4월 달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5월 달에 갑자기 개인들이 엄청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시세가 막 나기 시작할 초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은 대략 한 1, 2, 3, 4, 5, 1, 2, 3, 4, 5 여기 5월 달부터 갑자기 주가가 뜨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니까 갑자기 사기 시작해요. 올라가니까 초기에 안 가가지고 팔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사기 시작해요. 물론 그 뒤로 이제 승승장구를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하락하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 특히 SK 바이오팜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 보셨던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처럼 중국 우선주죠? 이런 것처럼 막 점수한가로 날아가지 않아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SK바이오팜 같은 큰 종목들은 시총이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어제 상한가기 전 첫날 기준으로 10조 원이에요. 오늘은 30% 늘었으니까 13조 원이 됐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연일 상한가를 가지 못해요. 중간에 조정도 주고 차익물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구간이 당장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6개월 뒤 혹은 내년에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회사라면 그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을 뚫고 사야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저는 그때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규 상장주는 증시 상장 당시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팜에 상장하기 전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어떤 주도 업종이 존재했어요.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놨죠. 삼성바이오가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끌어놨죠. 그랬던 것처럼 다음에 SK 바이오팜만큼 어떠한 큰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그때 시장 분위기는 또 그쪽으로 몰아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도 있고 언론도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참고로 작년에 두산퓨얼셀이라는 두산의 자회사가 상장할 때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이 상장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당시에는 얘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고 그 다음날 또 급등 나왔어요. 얘도 4,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주가 2배 이상 가는데 딱 4일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얘도 그랬어요. 그럼 이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수소차를 앞으로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수소차에 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기 시작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분위기도 여러분들은 그런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적으로 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투자란 항상 그렇죠. 투자란 항상 전쟁통에 사거나 난리통에 산 사람들이 많이 벌고 남들 다 좋을 때 샀던 사람들은 항상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다가올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되는 우리가 대어라고 부르는 하반기 대어들은 뭐가 있을까?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성공을 했고요. 작년에 두산그룹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모이는 거를 확인을 했고 시장에 돈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특히 SK바이오팜을 살려고 했다 사지 못했던 저 어마어마한 자금들 저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지도 못하고 그 물량들이 이제 SK바이오팜을 사지 못하고 다른 걸로 살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뭐가 있느냐?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한 달 전에 6월 11일 날에 예비 심사 청구를 접수를 시켰고 지금 IPO 과정이 있습니다. 상장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주관자 선정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속도를 가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카카오게임즈라면 여러분들 카카오 통해서 뭐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게임즈 분위기가 어떻죠? NC소프트 신고가입니다. 무려 주가가 94만원이에요. 어제 96만원 거의 100만원 근처까지 갔다 왔고 현재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제2의 NC소프트라는 말을 할 것이고 이거를 기대하면서 카카오게임즈를 미친듯이 살려고 하시겠죠. 이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게임주가 바닥에 있는데 상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돈이 안 모이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원래 상장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항상 조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요즘 방탄소년단 하면은 유명한 종목도 있죠. 뭐 DPC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얘도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수치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방탄소년단이 뜨기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생각해보면은 굉장한 상승이에요. 몇 배? 세네 배 올랐어요. 그리고 엔터주도 분위기 어떠죠? 엔터주?
최근에 YG 플러스, 오늘은 좀 이 물량이 나왔지만, 또 얘만 갑니까? SM 가죠? SM 자회사 SM CNC 강조 드렸던 거, SM 라이프 디자인 상한가입니다. YG 엔터 급등 나오고 있죠? 유명한 엔터주들이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주나 엔터주 분위기 좋을 때 상장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들을 보시면서 다음 종목도 저렇게 될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나락으로 꽂히고 있는데 같은 업종이 상장된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대어들이 상장을 할 때는 주변 분위기를 조정을 좀 해줘요. 돈이 좀 쏠리도록.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상장 계획이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는 SKIET, SK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꼬꾸라지고 저 새롭게 상장한 IET가 삼성 SDI처럼 흥행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SK이노베이션은 정유사업, 화학사업, 온갖 잡탕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배터리 사업은 이제 막 잘 나가고 있지만 기타 다른 사업들이 발목을 너무 잡고 있죠. 만약에 이 회사가 삼성 SDI처럼 선택을 집중을 해서 배터리에 올인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업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잘 못 갔던 거예요. 차라리 LG화학처럼 배터리 쪽에 성과가 무지 좋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이노베이션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에서도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떼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게 IET가 상장 예정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엄청 핫할 가능성이 크죠. 이미 SDI 같은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종목들이 분위기를 좀 달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상장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판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늘 신규 상장한 위더스 제약주 보시면은 갔다가 물량 쫙 빠져버렸어요. 상한가 가는가 싶었는데 상한가 갈 정도의 힘은 아니었죠. 바이오판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빅히트 엔터가 상장에 성공을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 성공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바디 브랜드 같은, 요즘 방탄이 광고하고 있는 바디 브랜드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 엔터는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분 관계를 보시면 대충 뭐 아실 거예요.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 방시혁 대주주가, 방시혁 아저씨가 36%, 넷마블이 지분 20%,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게 DPC입니다. DPC의 자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걔네가 지분 9.7% 이렇게 이제 들고 있고, 나머지 이제 쭉쭉쭉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IPO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물량 중 2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 바이오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상장하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들 바이오팜 주문 내시는 분들 꼭 체결되시도록 저도 응원을 많이 하겠고, 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잘 되시기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댓글 통해서 질문하시면은 다음 영상 통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